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제는 3대 증시가 모두 크게 올랐는데 특히 나스닥이 애플의 힘으로 2%가 넘게 올랐죠. 정말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아마 단타를 치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고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파악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지만 이 단타를 치는 분들은 주가를 예측해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빠질 것 같으면 뭐 숏을 치든가 현금화를 시키든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또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죠. 그리고 또다시 상승장이 예상되면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나 벌면 몰라.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10명에 1명 정도가 돈을 버는데 그 1명도 계속 바뀌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가장 속편하고 확률 높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량한 주식을 골라서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실상 가장 확률 높은 방법입니다. 단지 실천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죠. 어제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 걸려서 2.5%가 올랐었는데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더니 결국에는 거의 5% 가까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던 테슬라 간만에 5.5%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어제는 은행주들 특히 많이 올랐었고 반도체도 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많이 올라고 거의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한두 개만 오르는 게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증시가 오를 때는 이제 나스닥 100 같은 지수가 특히 많이 오르죠. 왜냐면 골고루 많이 오르니까 발목 잡는 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Q 같은 경우는 어제 6%가 넘게 올랐고 이제 드디어 28달러대를 다시 돌파했는데 30달러대가 이제 머지않아 보입니다. 뭐 그래봤자 정고점이 90달러에 비해서는 아직 3분의 1 토막이지만 원래 이 종목은 그 맛에 투자하는 거죠. 빠질 때도 훅 빠지고 오를 때도 확 오르고 뭐 반토막 정도는 연례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70% 80% 정도 폭락도 한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어제 뭐 애플 하나 때문에 올랐냐? 그렇게 보기엔 힘들죠. 애플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분명히 크게 작용했지만 어제는 또 중요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한마디로 고용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낮게 나왔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제 기반이 아직도 탄탄하다는 얘기고 기반이 탄탄하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긴 하지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정책에 너무나도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왜 약발이 별로 안 서냐? 금리를 올릴 만큼 다 올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올려봐야 0.25% 정도 한 번 더 올릴 것이고 아니면 동결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파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이제는 경기 침체를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고용이 좋고 실업률이 낮게 나오니까 그럼 경기 침체는 심각하게 안 올 수 있겠네. 그럼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서 연준에서 금리를 빡세게 올렸던 건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려버린 상태라 더 올릴 건덕지가 없고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어떤 부담감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더 크게 작용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경기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한동안 얘기가 많았었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면 당연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테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경기 호조 지표는 그냥 정직하게 호재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어제 거의 5% 가까이 오르면서 어느새 173달러를 돌파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80달러 정도 선이 이제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점에 다 왔습니다. 정말 회복력이 말도 안 되게 놀라운데 증시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제가 한번 봤는데 애플이 이제 1% 수익이고요. 이게 아마 최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빠진 상태인데 제가 편의상 작년 초부터 봐서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QQQ는 아직도 14%가 빠진 상태고 TQ는 60%가 빠졌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애플은 애플이라는 생각이 들죠. 나스닥 중에서도 대장주 애플은 빠질 때도 덜 빠지고 회복력도 훨씬 빠르다. 집중 투자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로 적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굳이 내가 가장 뛰어난 한 종목을 알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종목에 억지로 분산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세배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계좌가 녹는다. 봐라, 애플은 전고점 회복했는데 TQ는 아직도 마이너스 60%지 않냐. 그리고 한 배수짜리 QQQ는 마이너스 14% 수준으로 그래도 봐줄만 한데 마이너스 60%? 욕심내다가 이거 완전 망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쓰기에 딱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죠. 기간을 10년으로 바꾸면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TQ가 1812%, 수익률 가장 좋고 애플이 1134%, 그 다음에 QQQ는 384%, 정말 싱거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 누구도 QQQ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TQ가 1800% 오를 동안 400%도 못 올랐어? 나는 경제적 자유 빨리 누리고 싶은데 야 10년 동안 400%도 못 올라서 이거 언제 부자 돼? 근데 TQ 봐봐. 거의 2000% 가까이 올랐잖아. 리스크가 큰 만큼 내가 먹을 것도 많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빨리 부자 되고 싶으면 그만큼 과감하게 베팅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지금. 자, 이번에는 13년으로 더 길게 보겠습니다. TQ가 약 5400%, 애플이 2150%, QQQ 677%. 차이가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세배 레버리지 TQ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개별 종목인 애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스닥 100 한 배수 추종하는 QQQ가 좋은 건가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믿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싫죠. 그렇다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자니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ETF에 투자하자니 변동성이 너무 작고 안정적이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고, 그럼 안정적인 ETF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세배 레버리지가 결합된 TQ가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세상에 공짜는 당연히 없죠. 내가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려면 그만큼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략을 잘 짜면 이 리스크도 또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분할 매수. 근본적으로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자. 그리고 장기로 가져가자.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TQ에 투자하고 계신 거 맞죠? 자, 그렇다면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인생 자체가 모험이고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만약에 S&P 500 지수를 0.5배수로 추정하는 ETF가 나오면 SPY도 변동성이 너무 큰 도박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확신이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 3배 레버리지가 아니라 뭐 5배 레버리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제 기준에서 5배에는 좀 너무했고 3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본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TQ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